사마천의 사기는 군자국의 역사.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왜 군자국의 역사서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자 이루하에 보면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자왈 수는 제풍에서 태어나셨고 부하로 이사하셨으며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인이다 라고 하죠. 이 동이족인 순임금이 사마천의 사기에 오제본기에 나옵니다. 한문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사기 해설본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제본기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황제부터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제순이 나와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수는 우순이라고도 하고죠. 이름은 중하다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고 전욱이 이제 조상이에요. 그 전욱의 아버지가 창이라고 했는데 순에 이르기까지 7세가 흘렀다라고 해요. 사기의 가계도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황제의 차남인 창이가 있고 다시 고향으로 이어지고 제전욱 고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수, 제순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더 있는데 이제 뺐어요. 그렇다면 맹자의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조상들도 동이족이 되겠죠. 곧 순임금이 동이족이라는 말은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임금이 사방 5천리 즉 1만리 땅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이버 번역에도 땅은 사방 5천리로 황복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순임금이 다스렸다는 1만리는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태평어람의 기록을 보죠. 여기 보면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요. 어디서요? 군자국 사람들이 그래요. 군자국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군자국에서 쓰는 언어가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군자국의 제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만리는 규원사화에도 나옵니다. 압록강 바깥쪽 가로 세로 1만리 땅은 옛날 성인들과 선조들이 고생하여 경영한 땅이 맞는데 어찌 본시 한나라의 물건이겠는가 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군자국의 영토가 1만리였다고 규원사화도 말하고 있어요. 열자에 보면 중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1만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사해의 질서를 잡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라고 하죠. 황하 남북으로 걸쳐 있고 태산 동서로 뻗어 있으며 1만리가 넘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임하고 예의와 법규를 서로 지킨다 라고 했습니다. 군자국에 대한 설명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기에 나오는 순임금이 다스렸다는 1만리는 원래 이름이 중앙국이고 그것이 군자국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문유추에는 군자국이 사방이 1천리로 동서남북 2천리에 이르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군자국 사람들은 의관을 차고 칼을 찬다. 사방 천리 영토이다. 무궁화가 많으며 서로 양보한다. 고로 군자국이라 한다 라고 하죠. 군자국이 만리라고도 했다가 이천리라고도 했다가 하는 차이는 이 관자 소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 천리를 다스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사방으로 천리, 즉 이천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맹자 만장 하에는 지기별로 다스리는 영토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데
천자는 사방천리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천자의 제도는 사방천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관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맹자 공손초 상에는 하은주가 전성기에 땅이 천리를 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은주는 천자가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제후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은주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기 하본기에는 하나라 오임금은 전욱의 손자라고 합니다. 우이 붙이는 곤이고 곤이 붙이는 제전욱이다 라고 하죠. 하나라를 이어서 은나라가 이제 생기는데 사기 은본기에는 은나라 설의 모친이 간적이라 하고 유공시의 딸로 제곡의 둘째 부인이다 했어요. 즉 은나라 시조 설의 부친은 제곡 고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어 노상에는 은나라 사람들은 동이족인 순임금에게 체제를 지냈다고 해요. 체제는 이제 시조한테 지내는 제사예요. 기록이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나라를 멸하고 생긴 주나라의 조상이 후직인데 이 후직 역시 제곡의 자식이라고 해서 황제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한 도표를 다시 보면 하나라는 전욱 고향의 이제 자손이고 또 은나라 주나라는 소시 제국 고신의 자손인 국가가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운주 모두 황제를 시조로 삼죠. 그러니까 그 순임금이 동이족이기 때문에 황제가 동이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운주는 동이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나라는 서쪽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서이라고 부르긴 해요. 규당소고라는 책에 창이 80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그 주나라를 세운 왕들이 남색 쪽으로서 성이 희씨라는 주장이 됩니다. 이 창은 이제 창색이고 희는 이제 주나라의 성씨죠. 이 희씨가 황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문유치와 이제 태평어람에 창이 800년 왕업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역을 만든 주나라 문왕인 희창이 창제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주문왕은 서백이라 하며 희창은 창제의 자손이다 라고 하죠. 곧 황제가 원래는 창제였단 말이에요. 남색적인 창제였죠. 황제가 원래 남색적 창제였다는 것은 군자국의 비밀 31, 32, 33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남색 쪽에 대해서는 진시황릉 병마영경에서 나온 남색 병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남색 쪽과 황색 쪽의 혼혈이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 뒤에 그 몽고반점이라는 파란색 그 피부가 있는 것이죠. 자,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조선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기 송미자세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삼음은 아니었다 라고 해요. 이 해석은 번역자마다 다릅니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 기록에 조선은 이 기자조선부터 시작이 돼요. 단군의 고조선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자가 조선으로 이주를 하고 기자조선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주나라가 다시 수도를 옮겨요. 동쪽으로. 그래서 서주와 동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동주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을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죠.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공자는 춘추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조선이 아니고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구이는 군자불사지국이라고 했죠.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군자불사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군자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자국 원래 명칭이 중앙국이라는 거 아까 알아봤습니다.
군자불사지국이라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구이라고 해요. 구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공자시대까지 군자국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한반도와 만주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조선이 있을 땅이 없죠. 기자조선은 어디 있었냐면 천진 쪽에 있었어요. 산동반도 위에 천진과 북경지대에 있던 곳이 이제 기자조선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동쪽에는 군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어정의에 보면 구이가 고려 땅이라고 했어요. 공자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구이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고려 땅을 가리킨다 라고 해요. 그리고 신당서에도 동의열전에 신라가 군자국이라고 하니 한반도를 포함함을 알 수가 있어요. 고려와 신라 모두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만주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아까 군자국이 만리이면서 사방천리, 이천리라는 기록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사방천리라고 나오죠. 이것이 그 한반도와 만주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땅, 고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때까지 군자국이 한반도와 만주 땅에 있었는데 고조선이 있을 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군자국과 기자조선은 동시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단권의 조선과 기자조선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면 둘 다 국가명이 조선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바로 옆에 존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환단고기에서는 기자조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단고기를 제외한 다른 기록들은 단군의 조선에 이어서 기자가 이제 조선을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군자국이 공자 때까지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훈민정음에 중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군자국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아까 군자국은 사방천리로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군자국의 원래 이름이 중앙국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앙국은 이제 만리를 말할 때 쓴 거고 사방천리, 이천리 국가는 중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하면 중방이 되겠죠. 이 중국의 개념이 수천 년 이어져서 중국 사회와 경제는 중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족 역사에 중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는 없었죠. 그것은 바로 군자국이 원래 중국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사기에 나오는 오제본기는 군자국의 역사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은주는 군자국의 제후국이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렇다면 진나라는 어떨까요? 자, 진나라의 선조는 전욱제의 먼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에 대해서는 시조가 없어요. 자, 한나라 고조는 폐현, 풍읍, 중앙리 사람으로 성은 유씨, 자는 개라고 했다. 아버지는 태공이며 어머니는 유원이라 했다. 하면서 뭐 태몽이 나오고 그렇게 뭐 신비스럽게 태어났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고조는 동의적인 황제의 후손이라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부터 한족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전 진나라까지는 우리 조상들 역사다 이 말이에요. 네, 사기의 목차를 보면요. 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제본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본기 나오고 은본기, 주본기 나와요. 그 진본기 나오죠. 여기가 전부 다 우리 조상 역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나라까지는 진시황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전국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군자국이 존재를 한 거예요. 진시황 때부터 군자국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 황제라고 이제 스스로 칭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혼란기를 거쳐서 그 한 고조가 이제 한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한족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의 본기에서 중요한 대부분은 군자국 역사란 말이에요.
사기 진본기에 진나라 소왕이 제위 19년, 세력전 287년이에요. 이때 서제라고 칭하자 제나라 민왕이 동제라고 칭했다고 나와요. 이때가 이제 군자국이 쇠락할 때라 이제 왕들이 이제 서로 제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황제라고 하기 전에 이미 칭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시춘추 효행람을 보면 제나라가 칭제한 것에 대해서 또 기록이 나와요. 제나라가 동제라고 칭했기에 천하의 지탄을 받아 공경에 빠졌다고 그래요. 칭제했는데 공경에 빠졌다 이 말은 곧 군자국이 아직 존재를 하는데 너희가 왜 제를 칭하느냐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사기 오제본기 황제에 보면 만국을 감독했다. 만국이 화평이 됐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황제 때는 전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렸고 규원사화에도 만방이라고 나와서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국의 1대 제인 창제 때 만국을 다스렸고 2대 제인 제순 때는 3분의 1로 갈려서 1만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자국이 1만리다 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단군보다 수백 년 전 인물이며 서방백제로 알려진 소금천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소금천은 황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신라 역시 황제의 자손 국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 김씨가 세웠다고 알려지는 그 금나라에서도 금사 본기에 금나라 시조 한보가 초창기 고려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신라 김씨를 시조로 한다는 청나라에서도 그 애신강나라고 이제 성을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금나라와 같은 갈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곧 금나라 청나라도 그 황제의 자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경우는 그 전욱 고향의 후손이라고 진서에 나와요.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이제 전욱 고향씨 먼 후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역시 황제의 자손 국가예요. 이 나라들이 군자국이 땅에 세워진 거죠. 네, 사마천의 사기는 한반도와 만주 빼고 중국 대륙에 있었던 역사를 주로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제 역사 다음에 하운주,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황제 자손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기는 오제 본기부터 하은주, 진나라까지가 동이족의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부터가 이제 진정한 한족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또 핵심이 오제 역사와 이제 하은주, 진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기는 그 군자국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 때부터 이제 군자국이 아닌 그 중국 역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진나라 자체도 이제 동이족 역사니까 한나라부터 이제 한족 역사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 시조인 군자국의 일대제 창제가 이제 만방을 다스렸고 전 세계를 다스렸고 이대제인 제순이 일만리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 일만리 역사가 2000년 가까이 지속이 됐다. 하은주까지 이제 지속이 됐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기인데 국내 학자들은 이런 거를 전부 다 중국 역사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단고기를 믿는 분도 다 중국 역사로 취급을 하죠. 환단고기만 믿고 이 사기 역사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단고기에는 군자국 역사가 빠져 있죠. 몽골 침입 이후 삼국유사부터 이제 사대주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허위 기록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대주의를 이은 게 그 환단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제 역사를 이제 중국사라고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 하운주 역사도 중국사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존재가 불문명한 이제 고조선과 그 맥을 이었다는 삼국이 이제 우리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뿐만 아니고 오제 역사부터 하운주 진나라까지가 전부 우리 조상인 동이족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구르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 68에서 6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구려 백제가 투르크계인 신라 당나라와 싸웠다고 보는 것이 뭐 더 타당하다. 그러면서 당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닌 투르크계 민족이 세운 국가였다고 그래요. 같은 책 70쪽에 이렇게 정제를 해놨어요. 북방 민족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다 승리한 민족이 중원을 지배하면 한족들은 늘 북방 민족에게 복속되어 살았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5호 16국, 북위, 수, 당, 요, 금, 원, 청으로 중국 역사의 전부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즉 중국 역사에서 한족의 역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